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요즘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들이 나오고 있죠. FDM, DLP, SLS, SLA. 용어만 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안 오는데 이번 구해줘 매니팩처링 영상에서는 다양한 3D 프린터의 구동 방식 원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관계자들이 각자 3D 프린터별로 장단점을 바로 파악해서 각자 업무에 최적화된 3D 프린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고체 재료, 액상 재료, 분말 재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터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3D 프린터의 리딩 기업인 스트라타시스의 최승우 매니저가 스트라타시스의 용어를 써서 구동 방식들을 비교하였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범용적인 구동 방식 용어인 SLS, DLP, SLA도 함께 제목에 표기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술이 개발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다들 좀 쉽게 이해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저희 창립자가 이제 처음에 이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려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글루건이 어떤 거죠? 글루건은 이제 그 아크릴을 녹여서 녹여서 이제 그 풀처럼 액상처럼 만든 다음에 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 개구리를 만들어 주다가 이거 잘하면 괜찮은 기술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이 FDM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루건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서 한 층씩 쌓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FDM 기술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FDM 기술과 FFF 기술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FDM 기술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가 풀리고 나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이 FFF. 그 FF는 이제 복제약이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재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헤드에서 열을 받으면 이렇게 녹아서 쌓아지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검은색 재료가 이제 모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흰색 재료가 이제 서포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색 재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흰색 재료가 없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포트 재료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DM에서는 저런 서포트를 얼마나 나중에 간편하게 다 제거하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용성 서포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격자 무늬로가 되어 있는 게 실제로 내부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대비 가벼운 제품을 제작할 때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강도와 그리고 이게 고체에서 고체를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후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변형 온도도 꽤 높은 재료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외부의 열에 노출이 되어도 크게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기존의 FFF 기술과 저희 FDM 기술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FD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챔버가 있습니다. 그 3D 프린터 그 박스가처럼 그 내부 안에 챔버가 있어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좋은 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쌓아가는 방식인데 만약에 밑에 온도와 위의 온도가 다르게 되면 그 재료가 이제 굳어가는 과정에서 물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성을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탄소 배출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부터 적층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덕트를 제작하는데 이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 시간을 7주에서 14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했고요. 그리고 재료비 또한 $9,000에서 $150로 이렇게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깎아내는 절삭 가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재료가 워낙에 많이 발생해서 재료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종 사용 부품으로 이용한 거죠, 이거는 시제품이 맞습니다. 시제품이 아닌 최종 사용 부품으로 활용한 사례고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액상은 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면 다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의 한계는 뭐예요? 뭐가 한계 있으니까 다른 방법 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한계가 없을 수는 없고요. 이제 네.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체를 녹였다가 다시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표면 퀄리티가 액상 방식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표면 퀄리티를 보게 되면은 약간 결이 보이게 되는 이 적층 두께에 따라서 결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감나는 네. 실감나는 걸 하려면 네네. 아까 액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네, 게 맞습니다. 맞겠네요. 조금 더 표면 퀄리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액상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P3는 디지털 프로젝터. 프로젝터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빔 프로젝터 네네. 생각나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빔 프로젝터는 한 번에 이제 빛을 쏘잖아요. 그래서 이 빔 프로젝터와 같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수조에 담긴 재료에 네. 빛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은 경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빛은 받은 부분만 경화가 되면서 쌓이기 때문에 자, FDM과 폴리젯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점에서 시작돼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면을 만들게 되죠. 한 번에 팍 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딱 들으셨을 때 빠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P3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시간당 100mm 수준, 거의 10cm 그 정도를 출력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빛으로 쏘기 때문에 네. 정확도도 꽤 정확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확도도 뛰어나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면 퀄리티도 표면 품질이 아주 뛰어난, 아무래도 액상 방식 같은 경우는 표면 품질이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뛰어난 표면 품질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빛으로 쏘면서 계속 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층층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제작할 때 사용이 되는데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수조에 재료를 넣게 되고요. 이렇게 재료를 다 싹 넣게 되면은 위에서 먼저 이제 프린팅 버튼 눌러야겠죠. 네네. 네. 프린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빌드 플랫폼이 내려와서 이 수조에 닿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프로젝터에서 빛을 쏴주게 되고요. 이 빛을 받게 되면은 경화가 일어나서 네, 3D 프린팅이 진행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계점 궁금하시죠? 네네네. 자, 빔 프로젝트로 빛을 쏘게 되면은 네. 저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면은 커지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얘를 경화를 시키려면 빛의 광도, 농도.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지는데 제약이 있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빔 프로젝트 멀리 쏘면 크게는 보이지만 해상도 확 떨어지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부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약간 소형 부품. 소형 부품이 한 몇 센치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90에 뭐 한 100에 190의 밀리미터예요? 센티미터예요? 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네. 20cm 이내? 네, 보통? 보통은 저희가 신발 한 짝, 네. 한 켤레 네. 정도라고 보실 수 오케이.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즈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면 네네. 이걸로 하면 굉장히 또 좋겠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오토바이 핸들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걔를 지금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때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때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단계에서 활용은 가능하지만 사이즈에는 한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프린팅에서 사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 툴링입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최대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례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A필러 도어 레치를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공구인데요. 요거를 작업자들이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이 3D 프린터로 제작한 사례고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총 78%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네.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의류 매장 가시면 많이 보시는 브랜드죠. 이제 신발을 제작하는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금형을 제작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금형으로. 그래서 저 금형 같은 경우 제작하는데 이제 하룻밤 사이면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출력을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만들어졌네?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제작을 해서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SL 기술,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기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P3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게 됩니다. 레이저로? 네, 레이저로 점 부분을 네. 점에서 선을 만들고 선에서 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다른 게 한 번에 면을 쏘는 거랑 네. 점을 쏴서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있겠죠. 속도 차이가 있지만 얘는 사이징이 약간씩 제약이 좀 덜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1m 넘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대형 시제품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SL도 똑같이 빗으로 쏘니까 정교할 것 같고 네네. 빗으로 쏘니까 뭐 점에서 시작하지만 아까 면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처럼 네네. 빗이니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P3가 필요한가요? SL로 다 되는 거 아니야? SL로? SL 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SLA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을 좀 설명을 이걸 사실 드릴까 네. 말까 하긴 했는데 드려야죠. 자, 대형화가 된다. 네. 수조가 크다. 어? 재료를 많이 넣어야겠죠. 아, 네네. 비용이 아. 많이 들겠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재료값이 네. 재료값도 꽤 비싼가요? 어떤가요? 재료값이? 사실 단가로 따지면 그람당 단가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백 킬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무리 단가가 싸더라도 한 네. 번에 재료를 꽉 채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료 교체가 쉬울까요? 뭐 쉽지 않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조에 가득 차 있는 재료를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재료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하나의 재료를 채워놓고 계속해서 그 재료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 큰 수조에 네, 저 재료를 꽉 네. 채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이건 빠르게 재생된 화면이고요. 네.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경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약간 푸른빛 나는 부분, 네네. 요게 이제 실제 부품이고요. 그리고 약간 흰색 부분, 음. 요게 이제 서포트 재료입니다. 아. 자, 또 단점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서포트가 자, 수조에 모든 걸 가득 채우다 보니까 서포트가 모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아, 서포트 그러면- 제거가 쉽지 않겠네. 네, 서포트 제거가 아까 아무래도 아까 FDM하고 달리. 그쵸. 수용성 서포트 같은 경우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떼어내야 된다라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DM과 폴리젯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피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사무 친화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공간에서도 여기다가 3D 프린터를 네네네. 놓고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면 P3나 폴리젯, 그 SL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사무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별도의 환경이 필요한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조명 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표면 퀄리티도 뛰어나고 투명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렌즈를 3D 프린팅해서 테스트하는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3D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사례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3에서 4주가 걸리던 프로토타이핑 기간을 3에서 4일로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화, 아까 SL 같은 경우는 대형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AC 모노 R 슈퍼카의 프로토타입을 이 SL 3D 프린터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슈퍼카의 뭡니까 네. 이게? 슈퍼카의 앞에 범퍼 쪽인데요. 범퍼? 네, 그거를 실제로 3D 프린팅해서 네. 이 저희 SL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표면 퀄리티가 아주 깨끗하다. 그래서 후 가공이 최소화된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형 파트를 만들어서 최소화된 후 가공, 최소화된 마감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그 물성면, 강도면에서 아주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FDM 같은 경우에도 강도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FDM은 고체가 이렇게 Z축으로 쌓아져 나가다 보니까 사실 Z축 방향으로 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네네.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레이어 간 이미 융융이 일어난 퓨징이 일어난 부분과 이제 퓨징이 일어난 부분, 이 부분 간의 레이어 간의 그 결착력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부품의 강도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 부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파우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네. 저 헤드가 지나가게 되고요. 헤드에서 이렇게
파우더의 이 흡수성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걔가 이 적외선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은 네, 적외선이 지나가면서 경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네, 용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낮은 비용으로 제작 시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기존의 3D 프린터랑 다르게 서포트가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우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별도의 서포트가 그 파우더가 그 기존 그 남아 있는 파우더들이 서포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서포트가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재료 그 레이어 간 결합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최종 사용 부품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 나일론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열 안정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고온에서나 고온에서 이 성능 저하나 녹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일론을 사용하냐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 퓨징 과정에서 그러니까 파우더가 이제 고쳐야 되는 과정에서 열 발생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나일론 소재를 주로 PBF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로슈아 퍼포먼스라는 자동차 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포드 그 F150 장비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F150 자동차가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거의 최종 단계에서 이 ADAS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그릴 마운트 카메라의 디자인 변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최종 디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그 양산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당장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형을 다시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 로슈아 퍼포먼스에서 그러면은 3D 프린터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3D 프린터 저희 SAF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이 그릴 마운트를 네. 출력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에게 인도되는 제품에도 이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서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출 성형을 이용했던 것 대비 50% 이상 시간이 단축됐고요. 비용도 35% 이용 절약이 되면서 생산 일정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얘는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SAF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위한 기술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양산에도 뭐 물론 수량의 제한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크기와 수량에 따라서 보통은 한 10만 개, 10만 개까지는 연 10만 개까지는 얘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종 사용 부품에 많이 활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젯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폴리젯 기술은 2D 잉크젯 프린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적층 제조 기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에서 액상 재료를 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 빛으로 이렇게 UV 램프가 켜지면서 바로 경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아나가는 기술을 폴리젯 기술이라고 하고요. 폴리젯 같은 경우에는 최소 0.014mm의 두께로 적층을 진행합니다. 0.014mm요? 네. 와. 사람의 머리 두께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머리카락이요? 네. 사람의 1mm 안 될 것 같아. 1mm가? 사람의 머리카락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0.1mm. 0.1mm. 네, 0.1mm라고 하는데 0.014mm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로 쌓아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표면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실감 나겠네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폴리젯 재료는 경질 불투명, 그리고 반투명, 투명, 고무, 연질, 그리고 의료용 재료, 인체 모사를 할 수 있는 의료용 재료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덴탈용 재료, 그리고 디지털 재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2개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내가 나만의 색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만의 고유한 그 연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폴리젯 기술이 이제 3D 패션 기술로 이제 좀 더 발전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제
푸조에서 이제 미래 전기차의 비전을 담은 인셉션 컨셉트라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렉트 텍스타일, 쉽게 말해서 텍스타일에 그대로 3D 프린팅을 바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섬유라거나 뭐 가죽이라거나 뭐 패브릭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바로 그 기존에는 없던 그러한 패턴이나 아니면 질감이나 그러한 독특한 결합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푸조에서 이제 이 인셉션 컨셉트카를 만들 때 조금 뭔가 미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뭔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3D 패션이라는 기술이 폴리시에서 추가가 되면서 그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벨벳 소재에 3D 프린팅을 하면 좀 더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브릭에 3D 프린팅 제품을 그대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의 뭔가 한계랄까 그런 건 뭘까요? 사실 이제 폴리젯 같은 경우에는 한계라고 한다면은 일반 FDM이나 PBF나 뭐 P3 방식에 대비해서 재료의 물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최종 사용 부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따로 별도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재료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물성의 재료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물성이라면 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도? 뭐 강도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열 변형 온도. 열 변형 온도. 혹시 시제품 제작이 아닌 제조 현장에 직접 활용되는 3D 프린터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고,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컨택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